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훈육에 대처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칼럼 형식으로 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요, 흔히 일어나는 훈육관들이 많을까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저희 집은요, 이제 아들 3명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매 순간 놀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1인 1게임 하는 게임을 정했어요. 슬로건으로.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저랑 하기도 하고 바쁜 아빠가 퇴근할 때면 아이들과 한 명씩 각각 1대1로 하고 싶은 게임을 골라오도록 선택해서 하는 놀이 문화를 갖습니다. 이렇듯이 가족의 놀이 문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형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거를 골라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형태, 30분 미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카드게임이라든지 할리갈리라든지 이런 단순한 형태의 게임을 고르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며칠 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쁜 업무가 있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크게 우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오나 봤더니 큰아이가 정말 대성통곡하듯이 울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처음 큰아이가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건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유독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울고 있었냐 봐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아이에게 새로 사준 보드게임이 있었는데, 이제 할리갈리 뭐 버전 중에서 컵 가지고 하는 건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찔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자기 방식대로 내 거였으니까 내가 정리하고 싶은 대로 정리하려고 했고, 둘째는 그렇게 하기가 싫었었는지 게임 카드를 마구 헝그러뜨리고 그거를 형한테 던지려고 하고 뿌리려고 하고, 그래서 큰아이는 마치 게임 카드가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망가질 것 같아서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바로 그때 저희 이제 아빠가 혼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훈육은 가장 중요한 게 실수와 잘못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형의 그런 도구를 망가뜨리고 헝그러뜨리려고 했는지 전 정말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평상시 그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려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제한 설정, 흔히 제한 설정이 훈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고 안 되고 경계를 지켜주는 행동들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한 3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한을 이야기한다 인데, 먼저 이름을 부르고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문제 행동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해 주는 거야. 그 바람을 반영해 준 다음에 제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누구야, 형 게임 카드를 망가뜨리고 싶구나. 엄마가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게임하다가 중간에 던지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것은 뭐든지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거는 안 되지만 이런 행동 말고 이후에 다른 것들은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대안 행동처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둘째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자신의 잘못을 둘러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고하기인데요. 제안을 다시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엄마가 게임하다가 중간에 던지거나 망가뜨리는 거는 할 수 없다는 거 말했던 거 기억나니? 상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너가 게임하다가 다시 망가뜨린다면 우리는 이 게임을 끝내야만 돼. 다른 것은 뭐든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네가 이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실행하기입니다. 누구누구야, 게임 중간에 게임을 망가뜨리는 놀이는 끝낸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너가 형 게임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게임을 끝내자 바로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쵸? 너가 그 행동을 선택한 거에 따라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망가뜨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는 되는 행동, 안 되는 행동의 그 구별되는 것들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거는 아니었지만 둘째의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그 아이는 울고 있었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잘못을 잘 둘러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빠는 조용히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너의 행동이 어땠는지 설명하고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더 나아가는 중요한 거는요. 훈육에서 앞으로는 이런 행동 하지 않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둘러보고 되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삼형제의 아빠는 아이한테 반성문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인 아이가 빽빽하게 된 대략 뭐 성인 노트칸 정도 된 것들을 쓰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쓰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잠을 좀 평소보다 늦게 자면서 참아가면서 그걸 작성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거를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진짜 억울했구나 얘가. 정말 이거 갖고 싶었구나. 오죽했으면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났었겠다.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라는 마음들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빼곡히 적은 내용을 보니까 정말 눈물 앞을 거렸어요.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먼저 때리거나 던지거나 하지 않겠다고 대하찜하는 멘트도 적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반성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진 것이 왠지 모를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위아래 삼형제 중에 둘째다 보니까 섭섭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는 자신의 머리를 자신을 화산 폭발에 비유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화가 나는지 수치화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얘가 퍼센트도 잘 모르는 아이이고 100까지는 잘 알까? 라고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자기만의 알고 있는 숫자의 모든 단위를 가장 길게 덧붙여서 퍼센트까지를 붙여서 화가 났다, 폭발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얘가 정말 엄청나게 그 화가 난 극대화된 마음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속상했다, 억울했다, 1000% 화가 났다, 9999만 뭐 이렇게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99999% 화가 났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수치가 높아지면서 극도로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적지 않았다면 얘가 이 정도까지 화가 났었나 제가 잘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내가 화가 난 것들을 수치어로 표현하는 것들도 하나의 그 화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가운데 보여지는 자신의 감정들을 돌아보고서 어떤 행동으로 책임질 수 있을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둘째는 놀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잠도 평상시보다 늦게 자는 불이익을 얻고 책임을 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훈육이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훈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훈육은 좀 옳고 그름 가르쳐주는 것들, 안내자의 역할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훈육을 해야 되는 순간인가, 내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은이의 심리 스토리는 다음번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